자, 안녕하세요. 터닝포인트 김사입니다. 자, 이제 하얀색 배경까지 생겼죠? 이제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말하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끔 제가 이런 것까지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점점 유튜버로서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찌됐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편입 면접입니다. 좀 뜸을 들였는데 어쨌든 편입 면접인데 제가 편입 면접을 본 대학교가 세 군데가 있어요. 과기대, 동국대, 시립대 이렇게 세 군데를 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제 면접 후기를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자, 일단은 제가 그 세 군데 중에서 동국대는 떨어졌고 시립대랑 과기대를 붙었는데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토익 점수가 되게 높아야 돼요. 거기는 사실 면접은 그렇게 큰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하나하나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제가 시립대 실제 면접 후기를 상세하게 어떻게 제가 해서 붙었고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딱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두 분이 계시는데 아예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풀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 풀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아예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엄청 무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교통안전 4.2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4.2는 엔지니어링, 에듀케이션, 인포스먼트, 인액트먼트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했어요. 사실 여기까지 말해도 되는데 덧붙여서 뭘 얘기를 했냐면 교통사고 유발 요인 중에는 인적 요인이 있습니다. 인적 요인이 이제 사람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요인인데 사람이 보통 이제 준법 정신을 가지고 이제 졸음에 대한 방지와 피로에 대한 방지를 하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되게 망각하고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실로 인해서 이제 교통사고를 유발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이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뭐냐면 이제 교통안전 사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것 중에 에듀케이션이 있었고 저는 그 에듀케이션을 조금 더 복충해서 설명을 했어요. 교통사고 유발 요인 중에 인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교육을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조금 더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교수님 하더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쳐다보니 좀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냥 저를 조금 솔직히 말해서 알아보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알아보시고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혹시 교육 말고 다른 방법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그 다음에 이제 에듀케이션 말고 인포스먼트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둬서 규제를 조금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새 공권력이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연말이나 그럴 때 보면은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것을 조금 제재하기 위해서 공권력이 조금 더 세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께서 공권력 센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순간적으로 놀라서 그런가요? 그냥 그랬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실 뭐 서로 이제 내 지식이 얼마나 있고 서로 이게 교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 거지 뭐 그거에 대해서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때부터 그냥 교수님 두 분이 그냥 저를 엄청 좋게 보는 표정이었어요. 그냥 표정 자체가.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이제 다음 문제도 풀었니? 이러더라고요. 이제 조금 좀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다음 문제도 풀었니? 그래서 이제 제가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 되게 이제 조금 더 전공적인 부분이라 이제 뭐 통행 발생, 통행 분포, 수단 선택, 통행 배정이 있고 뭐 입력 변수, 출력 변수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났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질문에 관한 거는 제가 다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혹시 방법론적인 것도 아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순간적으로 좀 당황을 했어요. 이제 그 질문에 없던 내용이었고 했는데 이제 제가 책에서 본 거랑 제가 서브노트 만든 것 중에서 기억이 나가지고 이제 방법률적으로는 증감률법, 원단위법, 엔트로피 극대화, 뭐 중력모형, 성장인자 기법 등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나서 혹시
또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 없니? 했더니 제가 막 그때 막 어렴풋이 한번 봤던 게 생각이 나서 다이젝스트라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그 방법을 다이젝스트라라는 방법의 유형이 있다라는 것만 알지 솔직히 어떻게 방법을 하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것까지 물어봤으면 저는 솔직히 너무 당황했을 텐데 어쨌든 다이젝스트라까지 있습니다 하니까 이거 갑자기 교수님 두 분이 이거 어떻게 알지? 막 서로 두 분이 그래요. 이거 어떻게 알아? 이런 것까지 알아? 막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100% 합격이다 이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그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어떤 방법이 있는지까지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이제 전공에 대한 이제 관한 걸 물어봤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학점은행제 이제 경영학사를 했어요. 저는 이제 학사 편입을 했는데,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학교 들어오면 미분 같은 거 해야 되는데 괜찮니? 이렇게 그냥 너무 그냥 편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학점은행 하기 전에 전적대학교에서 정보통신학과를 하다가 자퇴를 하고 학점은행 이제 학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적대 정보통신 할 때 제가 이제 차석도 했고 이제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적대 정보통신이었고 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교수님께서 이제 그래 근데 너 그럼 정보통신이면 좀 프로그래밍 좀 하니? 이래가지고 제가 성적은 A 플러스가 나왔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다. 지금 이제 C 언어나 이런 거 자바나 솔직히 잘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이러니까 그 교수님 뭐라고 그랬냐면은 괜찮아 까먹어도 돼. 솔직히 말해서 오래되면 다 까먹지 뭐.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냥 100% 합격인 것 같았어요. 그냥 두 분이서 그냥 너무 좋아하셨고 솔직히 지금 제가 안 가서 조금 솔직히 어떻게 보면 더 미안한 감정까지 들 정도로 저를 너무 좋게 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하셨냐면 지원 동기 있니? 라고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면 보험금을 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보험업법이라든지 보험계약법, 법 관련 이제 과목을 배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립수사연구원에서 마디모 공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일론 환자를 찾는 방법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손해사정사로서 이제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는 있는데 공학적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학적 지식과 법률적 지식을 합해서 종합적인 교통사고 전문가로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때 아까 한 100% 합격할 것 같았으면 지금 한 거의 300% 합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분이서 거의 확신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했더니 그래 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공부를 할 때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사자랑 호랑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물의 왕 사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배고픈 놈이 이겨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뭔 소리지? 했더니 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공부를 할 때 사실 절실함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대요. 절실함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사자와 호랑이 누가 싸워서 이기냐면 배고픈 놈이 이긴다는 거죠. 배고픈 놈이 이긴다라는 거를 이제 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빗대어서 제가 이제 시립대 교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뭐든지 절실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이러한 절실함이 시립대 교수님들한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거 500% 합격이다. 네,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최초 합격을 했습니다. 자, 합격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또 있어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뭐 사례를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저는 사실 엄청 긴장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시험 볼 때도 정말 땀이 너무 많이 날 정도로 긴장을 하고, 사실 면접이나 누구랑 얘기할 때 되게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유튜브 하는 것도 엄청 긴장을 많이 하고 NG도 많이 내요. 근데 제가 시립대 그 시험을 보면서 하나 느낀 점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제가 그때 준비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정말. 제가 제가 1년 동안 편입 준비를 했는데, 밤을 샌 날이 30일 정도 돼요. 30일 정도 밤을 샜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계속 센 건 아니고, 이렇게 하루 이렇게 떼가지고, 이제 30일 정도 밤을 샜었는데, 그때 느낀 점이 뭐냐면, 시립대 전날에도 밤을 새고 갔었어요. 그리고 시립대 면접 보는 날 정장을 입고 머리도 하고 갔어요. 갔는데 제가 이날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열심히 준비하니까 떨질 않더라고요. 네. 저 몰랐어요. 저는 항상 떨고 되게 긴장하는 스타일이고 그랬는데, 막상 시험을 보러 가서 면접을 보는데 떨리지가 않았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어느 부분 조금 떨리긴 했죠. 근데 제가 교수님이랑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내가 많이 아니까 그냥 술술 얘기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뭐 제가 토익 관련 컨텐츠도 하고 편입 관련 컨텐츠도 하는데,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시면 긴장도 덜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럼